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옛날 이야기, 현명한 아내 만카입니다. 옛날에 돈이 많은데도 굉장히 탐욕스럽고 파렴치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무슨 거래든지 항상 자신에게만 유리하게 해서 가난한 이웃들을 더욱 착취했죠. 그런데 이웃 중에는 가난한 양치기가 있었는데 이 양치기가 수고한 대가로 암소를 한 마리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농부한테. 그런데 막상 그 농부는 자기가 암소 한 마리를 지불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줄 수 없다고 잡아떼는 거야. 그래서 양치기는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시장을 찾아갔죠. 시장은 아직 젊고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고 잠시 생각한 후에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판결하는 대신 당신 두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겠소. 두 사람 중에서 훌륭한 대답을 한 사람에게 암소를 주죠. 둘 다 동의하시나요? 농부와 양치기 모두 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시장이 다시 말했어요. 좋소. 그럼 문제를 내죠.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은? 세상에서 제일 단 것은?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것은? 이 세 질문에 대해 잘 생각한 후 내일 이 시간에 나에게 답을 가져오시오. 농부는 화가 나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왔어요. 뭐 그따위 시장이 다 있어? 암소를 안 줘도 된다고 판결을 했더라면 내가 배라도 한 상자 보내주었을 텐데 말이야. 그 우스운 질문을 해서 도통 답을 모르겠으니 이러다 꼼짝없이 암소를 빼앗기게 생겼잖아. 그러자 농부의 아내가 물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새로 온 시장 녀석 때문이야. 전에 있던 시장 같았으면 군소리도 않고 내 편을 들었을 텐데 말이야. 이 젊은 시장은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걸로 판결을 내리겠대. 시장이 낸 문제를 얘기해주자 아내는 답을 알고 있다고 당장 대답하여 남편을 아주 기쁘게 했죠. 여보 봐요. 우리 말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거예요. 길에서 우리를 지나치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요. 제일 단 것은 꿀이에요. 우리 집 꿀보다 더 단 것 먹어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모아온 금화로 가득 찬 금고보다 더 부유한 것은 없다고요? 아내의 대답을 들은 남편 뛸 듯이 기뻤죠. 맞아. 당신 말이 옳다고. 이제 암소는 그대로 우리 거야. 한편 양치기는 답답하고 의기소침한 채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만카라는 이름의 영리한 딸이 있었는데 오두막 문에서 아버지를 맞은 만카가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시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치기는 한숨만 내쉬었어요. 암소를 되돌려받기는 틀린 것 같다. 시장이 우리한테 수수께끼를 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으니 말이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문제가 뭐였는데요? 양치기는 딸에게 시장이 낸 문제를 알려주었고 다음날 시장에게 찾아가려고 나서자 만카가 아버지에게 대답을 일러주었어요. 시장의 관사에 도착해 보니 농부는 벌써 와서 자만심이 가득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비비고 있었죠. 어제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발표한 시장은 농부에게 답을 물어보았습니다. 농부는 헛기침을 하더니 뽐내며 말을 시작했죠.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거요? 그야 물론 우리 말이죠. 아직 길을 가면서 우리를 지나치는 다른 말은 보지 못했거든요. 제일 단 거요? 그야 물론 우리 꿀벌통에서 나온 꿀이죠. 제일 부유한 거요? 금화가 가득 담긴 우리 집 금고보다 더 부유한 게 어디 있겠어요? 농부는 어깨를 으쓱하며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은 무관심하게 대답하고 이번엔 양치기에게 물었죠. 그래, 당신은 어떤 대답을 준비해 왔소? 양치기는 공손하게 절을 하고 대답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눈 깜짝할 새에도 얼마든지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제일 단 것은 잠이죠.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잠보다 더 단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것은 바로 땅이죠.
세상에 부유한 모든 것들이 다 땅에서 나오니까요. 그러자 시장이 외쳤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요. 암소는 양치기 것이요. 판결을 내리고 잠시 후에 시장이 다시 양치기에게 물었어요. 말해보쇼. 누가 이 대답을 가르쳐 준 거요? 분명히 당신 머리로 생각한 건 아닐 테고. 처음에 양치기는 말을 하지 않으려다가 결국에는 딸 만카가 알려주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만카의 영리함을 더 시험해 보고 싶었던 시장은 달걀 10개를 가져오겠어요. 시장은 달걀을 양치기에게 주며 이 달걀을 만카에게 가져다 주고 내일까지 부화하여 내게 병아리 10마리를 보내라고 전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양치기가 시장의 전가를 전하자 만카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기장 한 줌을 가지고 시장에게 돌아가 전하세요. 제 딸이 이 기장을 보냈습니다. 딸애가 말하기를 시장님이 이것을 심어 키운 후에 내일까지 수확을 거두면 자기도 병아리 10마리를 데려와서 그 나달을 먹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이 대답을 들은 시장은 기분 좋게 웃어 제꼈죠. 당신 딸은 정말 보통 지혜롭지 않군. 당신 딸이 그렇게 현명한 만큼 얼굴도 곱다면 결혼하고 싶소. 가서 딸에게 나를 보러 오라고 전하시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한테 오긴 오되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때에 무엇을 타거나 걸어도 안 되고 옷을 입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벗어도 안 돼요. 시장의 전가를 들은 만카는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때야말로 밤은 지나갔지만 아직 낮이 시작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고기 잡는 어망으로 감싼 다음 다리 한 짝은 염소의 등에 올려놓은 채 한쪽 다리로만 땅을 딛고 시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만카가 옷을 입었을까요? 아니요, 입지 않았죠. 어망은 옷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벌거숭이일까요? 하지만 물론 그것도 아니죠. 어쨌든 어망을 걸쳤으니까요. 그리고 시장의 집에 걸어서 간 것일까요? 아니죠. 한 다리를 염소 등에 걸쳤으니 걸은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염소를 타고 달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어쨌든 한 발로는 걷지 않았습니까? 시장의 집에 도착하자 만카는 소리쳤습니다. 시장님, 저 여기 왔어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때에 걷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엇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벌거숭이도 아닌 모습으로 왔어요. 만카의 현명함과 아름다운 외모에 반한 시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청혼을 했고 얼마 후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결혼할 때 시장은 만카에게 한마디 했어요. 만카, 내 말 잘 들어요. 당신이 현명하다고 해서 내 일에 참견하면 안 돼요. 난 당신이 내가 심리하는 사건에 끼어들기를 원치 않아요. 만일 당신이 나한테 판결해달라고 오는 사람에게 충고를 하는 날엔 당신은 내 집에서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가게 될 줄 아시오. 한동안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집안 살림하느라 바빴던 만카는 시장의 사건에 개입하지 않도록 조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두 농부가 싸움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왔어요. 한 농부는 새끼를 낳은 노새를 시장에서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새의 새끼가 다른 농부의 마차 아래로 이제 들어가서 놀자 그 마차 주인이 그 새끼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잠시 다른 생각을 하던 시장은 무심코 내뱉었습니다. 물론 새끼를 본 마차 주인이 새끼 주인이지. 노새의 임자는 시장의 관사를 나오다 만카를 만나자 그 판결이 억울하다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의 어리석은 판결에 부끄러웠던 만카는 농부에게 해결책을 일러주었어요. 오늘 오후에 다시 돌아와 어망을 저 땅 위에 펼쳐 놓으세요. 만일 시장이 당신을 보게 되면 뭐 하는 거냐고 묻겠죠? 그럼 고기를 잡는 중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시장이 맨 땅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 생각을 하느냐 물으면 맨 땅에서 고기를 잡는 일은 마차가 새끼를 낳은 것처럼 쉬운 일이라고
대답하세요. 그럼 시장은 자신의 판결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새끼를 당신에게 돌려주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고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날 오후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게 된 시장은 한 남자가 흙먼지 날리는 땅 위에 어망을 펼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의 밖으로 나가 물어봤죠. 지금 뭐 하는 건가? 보면 모르세요. 고기 잡고 있죠. 이렇게 맨 땅에서 고기를 잡는다고? 당신 미쳤어? 제가 맨 땅에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거나 마차가 새끼를 낳은 걸 바라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이 노새 주인인 것을 알아본 시장은 그의 말이 옳다고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물론 그 새끼는 당신의 노새에게 속한 것이니 당연히 당신에게 돌려줘야 맞죠. 하지만 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러라고 가르쳐 주었죠? 당신 혼자서는 절대 생각해내지 못했을 텐데. 농부는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시장이 자꾸 캐묻자 만카가 알려주었다고 사실대로 실토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시장은 당장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만카, 내 사건에 끼어들었다간 어떻게 될 거라고 경고했던 거 벌써 잊었소? 어서 당장 친정으로 가버려요. 변명은 듣지 않겠소. 이미 결정했소. 하지만 당신에게 심하게 대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으니 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만 가져가도 좋소. 만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여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겠어요. 하지만 저녁은 먹은 후에 쫓아내세요. 우린 그동안 행복하게 지냈으니 마지막으로 당신과 식사라도 같이 하고 싶어요.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늘 그랬던 것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당신과 친구로 기분 좋게 헤어지고 싶으니까요. 시장이 허락하자 만카는 남편이 특별히 좋아하는 요리로 저녁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가장 좋아하는 포도주를 딴 남편도 만카와 축배를 들었죠. 그리고 식사를 시작한 시장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 먹고 또 먹었습니다. 식사와 함께 포도주도 계속 곁들였죠. 마침내 술에 취한 시장은 의자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자 만카는 남편을 깨우지 않은 채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마차에 남편을 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시장은 바로 양치기의 오두막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자 만카가 상냥하게 대답했죠. 여보, 아무 일도 아니에요. 당신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것 하나는 집에서 가지고 나와도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전 제일 좋아하는 당신을 데려온 것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러자 어리둥절한 남편은 잠시 눈을 부볐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너털 웃음을 터뜨리더니 만카야말로 남편인 자신을 훨씬 능가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답니다. 만카, 당신한테는 정말 못 당하겠구려. 내가 졌소.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시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로 시장은 다시는 아내를 나무라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문제는 아내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소. 제 아내가 매우 현명한 여인이라는 것 다들 알고 있죠? 네, 끝입니다. 오늘도 이야기와 더불어 행복하고 많이 웃는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